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병원 서의종입니다. 오늘은 비문증과 광시증 그리고 이와 연관될 수 있는 망막질환인 망막박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끔 맑은 하늘을 보았을 때 까만 점들이 떠다니는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혹은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어두운 방 안에 있을 때에도 주변부가 번쩍번쩍하는 증상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비문증 혹은 광시증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안과적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상이 가끔은 망막박리라고 하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시하지 않고 잘 체크를 하는 것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망막은 카메라로 치면 필름 역할을 하는 얇은 신경세포막입니다. 눈 안에 벽에 붙어있는 벽지처럼 붙어있는데요. 눈 안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눈 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을 자극하게 되고 또 그 망막 안에 있는 시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세포가 이 빛 자극을 전기 자극으로 바꿔주게 되고 결국 그 전기 자극을 뇌로 보내주면서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망막은 우리가 앞을 보는데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망막이 눈 안쪽에 있는 벽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망막박리라고 합니다. 망막박리가 되면 망막에 있는 시세포가 사멸하게 되고 결국 시력 저하 혹은 시야 상실로 이어지면서 결국 실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눈 안에는 유리체라고 하는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이 채우고 있습니다. 유리체는 나이가 들면서 변성과 액화가 진행되게 되고 또 이 변성과 액화가 진행되면서 망막을 잡아당기는 견인력이 발생합니다. 이 망막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 망막이 얇았던 곳에서 망막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찢어진 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망막이 이 벽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이를 우리가 망막박리라고 부릅니다. 망막박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비문증과 광시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주변부를 커튼으로 친 것 같이 가려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망막박리의 원인으로는 크게 노화, 근시, 아토피 피부염과 가족력, 그리고 외상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리체의 변성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유리체의 견인력이 증가하면서 결국 망막박리의 유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20대 내지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망막박리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근시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시는 안경을 벗었을 때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잘 보이는 굴절 이상을 말하는데요. 이 특징적으로 근시인 사람에게서는 눈의 앞뒤 길이가 정상인 눈보다 더 길어지게 됩니다. 눈의 앞뒤 길이가 길어지면 풍선을 크게 불었을 때 얇아지는 것처럼 망막이 얇아지게 되고 그러면 더 찢어질 확률이 높아지면서 망막박리가 생길 위험성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망막박리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고 눈이 많이 간지러워서 눈을 자주 비비게 되는 아토피 피부염의 환자 경우에서도 망막박리의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특히 10대에서 20대 젊은 망막박리의 경우에는 여성에서보다 남성에서 망막박리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에서 외상, 스포츠로 인한 눈 외상의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기 종목이나 격투기 등의 스포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갖추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망막박리가 한번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혹은 범위가 크다면 떨어진 망막을 다시 붙여놓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떨어진 망막 주변으로 레이저를 조사해서 이 망막박리의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장벽 레이저 광응고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장벽 레이저 광응고술은 떨어진 망막을 다시 붙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망막박리의 범위가 적은 사람이나 혹은 아직 시 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환자에서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중심부가 침범돼서 중심 시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망막박리의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크게 눈 겉에서 눈을 눌러서 하는 수술인 공막 돌융술과 눈 안에서 직접 망막을 재유착시켜주는 유리체 절제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환자의 나이 그리고 망막박리의 정도, 위치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임상의가 판단하여서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수술 방법을 받든지 망막박리가 더 심해지고 시세포의 사멸이 진행하지 않게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수술 후에 시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망막 박리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근시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잦은 망막 검사를 통해서 망막 박리를 조기에 진단하고 더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망막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갑자기 비문증이 많아지거나 광시증이 심해지는 경우 혹은 커튼을 친 것처럼 주변부가 가려지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주변 안과로 내원하셔서 망막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망막 박리를 조기에 발견한다면 더 이상의 시력이 떨어지는 일 없이 좋은 시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문증, 광시증, 그리고 망막 박리라는 질환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